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기준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상한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 그리고 최대 폭의 기준은 얼마요? 20%까지 따라 붙는다라고, 15%까지 죄송합니다. 1조 이상짜리는 10%, 그리고 최대 20%까지 따라 붙는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27%의 흐름인데, 그럼 꺾여지면은 얘 지금 오늘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근데 꺾여지면 차익 실현하면 돼요. 뭐 상한가 간다고 해서 고점 대비 밀려 내려갔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무조건 뭐 견디겠다, 이건 아니고, 상한가 간다고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간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어? 저기 외국인들이 누가 혹은 뭐 기관들이 전화 와서 오늘 상한가 내가 100만 주 사가지고 상한가 말아 올릴 테니까 절대 팔지 말고 갖고 계세요라고 알려줬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뭐 오늘 기준에서 조금 전에 녹화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응? 공시 내용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 공시가 떴고, 응? 공시가 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포스코 퓨처엠 쪽에 매수를 50만 5천 원부터 동시효과부터 해서 잡아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안타깝지만 뭐 안타까울 게 뭐 있어. 공식적으로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 거고 절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20% 비중에 10%는 차익 실현을 했어요. 왜? 원칙 지키려고. 거래가 없이 지금 맴돌고 있으니까 2시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올 즈음에 위로 튕겨져 올라간다면 53만 3천 원 넘길 때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밑으로 출렁거리면은 오늘 저점 개장 이후에 눌림목의 저점 51만 2천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일단 하고 대처를 할 거예요. 뭐 원체 저점 물량부터 해서 4월 19일 이후에 4월 19일 날 진짜 최고점에 팔았잖아. 42만 2,500원 찍을 때 꺾여져 내려와 41만 원대 팔았죠. 그 41만 원대 팔고 30만 원 수준까지 밀릴 때까지 계속 비중 조절해서 가지고 왔고, 특히 이번에 40만 원 공방 나올 때 40만 원 전후 그 이하에서 17일부터 속된 표는 미친 듯이 매수에 나갔죠. 오늘도 뭐 하루 종일 포스코 퓨처엠 하나 나갔으니까. 그 지금 실적 부분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이 나온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자료 좀 올려주라니까. 보도자료. 그렇게 해서 이 실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매우.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그래서 일단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상한가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 넘기고 있으니까 기존 물량에 우리는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요 비중이란 말이에요. 7월 포트가.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5%야. 이게 6월 말에 포트를 설정을 한 거고,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했다고 했을 때 시장 대비 어떤 수익이 나올지를 보기 위한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앞으로 날짜가 6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6거래일 남아 있으니까 요 계좌 수익을 저는 10%까지 본다, 보고 싶다라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약보합권 정도 놓여져 있어요, 이 계좌 수익이. 근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는 뭐 한미반도체 오늘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만, 한미반도체 상한가 이후에 추가 폭등에 이틀 만에 뭐 50% 60% 올라온 그 수익 범위부터 해서, 포스코 DX의 수익 부분부터 해서, 인터내셔널의 수익 부분부터 해서, 그러니까 요 종목에 대한 전략은 요만큼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변동성 종목으로 우리가 편입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이텍도 지금 이제 단기과일 지정 예고가 오늘 날짜로 풀렸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변동성 기준을 기대해 보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뭐 거래도 없고 주가도 3%까지 뭐 눌려 있기도 하는데 그건 의미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변동성 종목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DX는 차익 실현했고 얘 10% 그대로 유지죠. 그죠? 47,000원에도 편입의 기준 설정해 드렸고, 문자 나갔을 때 기준이 53,000원 기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지막 문자까지 다 캡처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LNF 기준, 오늘 뭐 LNF 지금 계속 밑에서 맴돌다가 지금 8% 수준까지 일단 돌려놨고,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누니지란 말이에요. 얘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고점 차익 실현 한번 하셨는데, 그 고점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설명만 드리고 문자를 못 드렸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어찌됐든 결론은 인터내셔널의 비중을 변동성 종목 기준에 최대 10%까지
편입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단문 문자가 언제까지 나간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단문 문자의 기준에서는 마지막 자락에서는 그렇게 안 드렸어요.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에 계속 공격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7월 7일 날 45,000원 매수 사인이 마지막이에요. 7월 6일까지 5일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나갔고, 결론은 65,800원 기준, 요 상한가 뭐 캡처하는 거 뭐 우리가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65,800원 기준이 고점이고 66,000원이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 상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공지 나온 거 잘라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퓨처엠 설명드리면서 인터내셔널 편입 기준 설정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미 인터내셔널은 이렇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차트 지금 바로 하나 올려주세요. 오늘 10시 거 기준에서 잘라서 언제 포착이 됐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눈눈 안 나란 말이에요. 지금 종목 검색기를 제가 오늘 조금 늦게 그 캡처를 떴어요. 캡처 뜨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개장하자마자 개장 전부터 포스코 퓨처엠부터 들어갑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조금 늦게 뜬 거고, 인터내셔널은 사실상 들어와 있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때 공시 뜨고 나서 이때, 그러면 얼마까지?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15%까지는요.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지금 거래대금은요, 최상위 누이주 있지. 지금 4천억대 거래대금이니까 순위로 따지면 7위? 6위? 거래대금 6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누이주 있어요. 시가총액이 6위는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속적으로 계속 얼마요? 7.48.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캡처한 거 띄엄띄엄 올려드렸는데, 다른 분들 이제 우린 주력이 퓨처엠이니까 어찌됐건 퓨처엠에서 계속 수익 올려주시고, 51만 9천 원에 또 편입했습니다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17일 이후부터 아주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 또 인터내셔널 DX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으로 솔직히 급등이 나와서 우리가 DX도 차익 실현 재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마지막이 22,500원에 들어가서 26,000원대 턴 거. 그러나 더 날라가서 좀 짜증스러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인터내셔널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LNF를 오히려 좀 보자라고 했죠. 근데 LNF가 휘청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뭐 다 집어 올려서 땡큐한 거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인터내셔널 24% 수익, 뭐 케빈님 대단하세요 그래 놓고, 또 예쁜 공디님도 나도 수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2분기 영업이익이 긍정적인 해석으로 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100조 원어치 이제 그 지금 올해 기준에서의 그 수주 잔고 쌓여 있는 부분에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포드사와의 관계, 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내셔널 여기 또 2차 VA, 그리고 상한가에서 지금 두 호가 모자른 상태에서의 흐름이었고, 결론은 일단은 그 포스코 퓨처엠이 제차 이쪽이 이제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 거기에 심리적인 부분도 연동돼 있죠.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도 2시에 좋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게 재료 노출이 될지, 아니면 뭐 실적이 그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나올지, 더 좋게 나올지, 덜 나올지,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52만 2천 원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자. 그게 2%의 등락 범위이다. 그러고 나서 과도하게 밀리면 재편입, 혹은 53만 3천 원을 오늘 고점을 거래를 터트리고 넘기면 다시 붙으면 되지 않냐. 11일부터 14일까지의 요 매수 사인이 나갔고, 그리고 17일부터 해서 18일, 죄송한데 뭐 요렇게까지 나가면 되겠다. 40만 원에서부터 쭉 하루에 뭐 4통에서 7통 8통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40만 원 전후에서부터 계속. 그럼 차익 실현할 땐 또 차익 실현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퓨처엠 거까지고, 인터내셔널 기준이 어딨어? 인터내셔널도 문자 좀 주세요. 종목이 너무 많죠 이게. 그래서 13시 기준 좀 대비해서 50거도 만들어서 이제 좀 드릴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루베리를 주신다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콜드블루. 어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스무디 왔어요. 아 달달한 게 땡겨가지고 당도 있는데 뭐야 이거 왜 뇌물을 주고 그래? 응? 초코칩을 또 주고 가시네. 응. 야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4월달에 아마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이 봐졌던 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홀딩스 또 10% 갖고 계시고 인터내셔널도 48,200원에 또 10%.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상한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한번 싹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윤정도와 함께 하시면은 뭐 전략이 완벽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퓨처엠은 차익 실현의 전략을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밀리면 지금 양봉이니까 아니지. 52만 2천 원 이탈되면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탈이 돼서 절반은 차익 실현 한 걸로 지금 설정을 했고 얘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한가 한번 뭐 찍긴 찍겠죠. 지금 11시니까 한번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교육 자료 좀 그 컨텐츠 방에 올려주세요. 뭐뭐 올려주시냐면은 1조 이상 얼마까지 따라붙는지 하고 상한가의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한다. 그 두 가지를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상한가 찍거나 하면 바로 이제 그 교육 자료도 올려드릴 건데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꺾이면 차익 실현하는 거지. 뭐 무슨 뭐 꺾였는데도 무조건 가져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오늘 변동률이 29%니까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의 기준을 뭘로 잡아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꼬리가 3분의 1 달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게 제일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꼬맹이들이 하는 전략. 10,000원짜리가 상한가 가서 13,000원 됐다고 칩시다. 그럼 12,000원 뭐 그냥 단순한 논리로 3분의 1 12,000원 내려오면은 10%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기다려? 거기까지 밀릴 때까지. 그것도 기준점이니까 뭐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뭐 절반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혹은 또 목표 주가 65,000원 돌파했으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정신 나간 거지. 양봉인데 왜 팔아? 결론은 우리의 기준은 어차피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은 정리하자. 오늘 상한가라고 해서 내일 뭐 갭상승에 쭉 뻗어올라가지고 땡큐한데 그럼 그때 따라붙으면 되는 거고 갭상승이 나올지 개파락이 나올지 얘가 개파락 나올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욕심 버리자의 기준이. 그리고 고점 대비 2%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64,700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 상한가 찍고 나서 뭐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예를 들면 변동이 이렇게 30%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보합에서 나온 거예요. 보합에서. 변동이 보합에서 30% 나왔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매수 사인을 오늘 기준에서는 안 드렸으니까 안타깝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 5%는 기준 잡으셔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3% 5%. 그래 그런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시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상한가의 기준이 뭐 한번 찍히겠는데라는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 찍히고 밀리면은 예를 들어 3%면 얼마 63,800원이거든요. 그 정도 내려오면은 꼬리가 달린 거 아니에요. 양봉이기는 해도 뭐 3분의 1 꼬리까지 왜 봐? 그래서 정리 기준은 뭐 자 어차피 문자 사인 내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한가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수익 낸 거. 수익 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 카카오페이 이 당시에 낙폭 과대주들이 변동이 컸단 말이죠. 낙폭 과대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SK 아이 테크놀로지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낙폭이 심화된 애들이 가격 반발력이 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친구는 누구였니라고 했을 때 거래가 터진 거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뱅크와 페이를 들어간 거고 페이 쪽은 유통 물량이 솔직히 얘기하면 3% 수준뿐이 안 돼요. 대주주가 83에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은 3% 정도. 그러니까 수급이 그 변동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출렁출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 변동량이 있는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들여다본 거고 카카오페이는 변동성 매매 해가지고
뭐 이 당시에 아마 양지사나 이런 애들이 막 움직였을 거예요. 품절주 뭐 해가지고 그냥 걔네가 품절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네가 품절주다. 결론은 요 바닥에서 카카오뱅크 들어갈 때 같이 변동성 매매에 들어갔죠. 거래대금 뭐 1,000억씩 나와줬으니까 이때 1,000억이면 많이 나온 거였어요. 이때. 그냥 결론적으로 이게 상한가를 갑니다. 그럼 이게 상한가 갔을 때 59,700원인데 6만 원 잡으면 이게 시가총액 8조 수준이에요. 상한가 가서 8조. 아니 어찌됐건 상한가 가서 8조인데 지금 인터내셔널은 10조야. 8조짜리는 가도 되고 뭐 지금 11조까지 올라오는 상한가 가면 안 돼? 저 밑에 있을 때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예? 10% 올라가고 막 20% 넘어갈 때 얘 상한가 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라고. 왜? 얘도 주요 주주 지분이 80%야. 유통 물량도 별로 없어요 사실. 얘가 상한가 간다고 이상할 거 있어? 아, 시가총액이 너무 커? 그럼 현대모비스 보여드렸잖아요. 정확히 현대모비스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11월 11일이에요. 찾아보세요 명확하게. 예? 우리가 다 들어갔고 그 수익을 다 냈고 문자가 다 나갔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자동차주들 우리 주력으로 설정이 있었고 2021년 애플카니 뭐 이런 내용들만 많이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1월 8일입니다 정확히. 1월 8일 날 장중에 상한가 안차 그랬어요. 매수 잔량이 쌓여 있었단 말이야. 그랬다가 이제 상한가 풀리긴 했죠. 이때 시가총액이 40조에 육박하는 40조.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40조짜리가 상한가에 들어왔다니까. 그때 시가총액 순위가 10이에요. 얘도 상한가 가는데 얘는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왜 못 간다고 무조건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올라와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아까 녹화할 때 있어요. 그거 좀 짧게 잘라주세요. 응? 뭐 정신 없고 시간 없겠지만은 그리고 식사 점심 때 뭐 할 건지 골라놓으세요. 시켜드릴 테니까. 그 식사하고 뭐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식사하시고 교대로 또 쉬시면 되는 거고. 응? 식사 그저 물어봐서 내가 좀 이따 메뉴 잡아줄 테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 현대모비스의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내가 몇 분짜리 내가 그 다시 알려줄게요. 하여간에 그때가 한 20% 정도 움직일 때였을 거예요. 왜 상한가 못 갑니까?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LG전자가 9만 원 보합에서부터 모비스는 갭상승이 나왔다고 치면 LG전자는 약보합에서부터 눌려서 약보합까지 형성되고 난 이후에 2020년 12월 23일 그날 무슨 날이에요? 윤정도 음력 생일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 음력 생일. 우리가 이 종목을 주력으로 아이템 주력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상한가 안착을 해요. 약보합에서 상한가. 이날은 문자 무지하게 나갔지. 시초가 이후에 약보합 마이너스 1.19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얘가 주식수 몇 주요? 1억 6,400만 주인가요 얘가? 아우 나도 헷갈리네. 정확하네. 1억 6,360이니까 반올리면서 1억 6,400만 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9만 원대에서부터 뭐 상한가 12만 원까지 갔는데 그냥 10만 원만 잡아도 시가총액 얼마요? 16조짜리가 상한가 간 거야. 근데 무슨 개뿔이나 무슨 뭐 시가총액 올라와서 12조짜리가 뭐 상한가 못 간다 그런 해석이 어딨어. 그러니까 무조건 상한가 간다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내셔널은 그래서 상한가의 논리도 분명히 펼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점을 넘길 때에 거래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거래 대금이 과연 인터내셔널이 왜 우리가 인터내셔널을 집중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사실상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 가장 못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거래 대금 한 번씩 터져줘야 되는데 이 거래 대금을 논하는 거예요 지금.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5천억 터진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래 대금이에요. 유통 물량이 없지는. 얘가 진짜 품절 준 거야. 그렇다고 얘가 또 비이성적으로 점상 가고 그러진 않겠지. 결론은 요 흐름에 이제 두 가지의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목표 주가 설정 범위하고 그래서 아까 장중에도 보여드릴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여간에 2차 전지 종목군들 오늘 기준에 갭상승에 주봉으로 대처한다라는 거는 지난 주말부터 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린 겁없이 들어간 거고 오늘의 기준은 어때요? 계속 고점을 넘기면서 이제 요 정도 수준도 무난하다.
요 정도 수준도 무난하다. 요 고점이 70%. 그런데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오버슈팅이 될 수 있는 거죠. 18%도 사실. 그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에는 무조건 거래가 터져야 된다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올 거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지. 근데 결론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쪽이 뭐 안착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퓨처엠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2시간에 퓨처엠 실적 나오고 나서 또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당연히 그 출렁거림이 매우 긍정적으로 윗방향으로 형성되어 주기를 좀 기대하는 거고, 요런 거래 대금의 기준이라면은 무난하다. 뭐 상한가 지금 이제 조금 전 고점 65,800원 이제 넘기네요. 그럼 상한가지 뭐. 지금 상한가 보고 캡처할까? 이거 뭐 상한가지 툭 건들면 상한가지 이제 뭐. 그럼 상 따는 친구들처럼 우리가 상 따에 여기서 미리 들어가 있었으면 된 거지. 자, 캡처해 주세요. 잔량이 매수 잔량이 뭐 나올지 모르겠는데 캡처 못했으면은 녹화 방송에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상한가 하면 매도 잔량 남아 있는 거 캡처 놓고 그 다음에 매수 잔량이 쌓여 있는데도 두 번 캡처를 안 하더라고. 두 번 캡처해서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상한가까지 찍은 거예요 이제. 상한가까지 찍은 거에 대해서 요거 보내세요.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이제 문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 지금 캡처해 보시면 66,000원으로 딱 상한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뭐 오늘 7%에서 떴잖아요. 그러면 7%면 얼마였지 아까? VVIP 방 다시 볼까요? 7% 제가 캡처한 게 7%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 재진입 그때 나올 때가 얼마요? 시가가 54,200원이고 저가가 53,400원. 그러니까 53,000원대 그럼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5분봉으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진입의 범위에서도 뭐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치인데 우리는 15% 이상 안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요 기준 유무료방에 다 올려드리세요. 요거. 지금 걸로 뭐 상한가로 뭐 잘라주시든 이거 정도여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한가에도 어떻게 한다?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0%까지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 15%인데 오늘 거래대금 뭐 최상위로 올라왔고 두 번째 기준은 상한가의 절반 이상 이탈 후에 2% 조정시 전량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놔놓고 기준대로 안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냅두면 더 가는데 왜 팔라고 그래 자꾸. 그것도 오르실 수 있는데 방안의 기준은 이겁니다. 더 가더라도. 그리고 뭐 지금 포스코 그룹주나 LNF나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올려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능동적으로 좀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유무료방 다 뭐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도 그거 알 수도 없는 상황에 굳이 여기서 그러면 또 종목 곤란해서 또 매수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능동적이지 않은데. 그럼 저도 그냥 마케팅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문자 한번 나간 종목도 끄집어내서 문자 나갔으니까 사셨죠 이러면 되잖아. 되겠냐고. 문자를 드릴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캡처해서 요 일봉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땡겨서 일봉 주봉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차익 실현 하더라도 절반은 뭐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지금 뭐 막말로 뭐 수익률 대 나왔으면 뭐 1등이 문제겠어요? 계좌 수익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요 기준에 거래가 수반된 고점 돌파이니까 일단은 눌리더라도 신뢰도는 굉장히 높게 본다. 신뢰를 굉장히 높게 보는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눌리게 되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뭐 그런 기준이 계속 되겠죠. 봅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차피 얘도 파일이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천천히 녹화를 마무리를 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스윙 종목에서는 뭐 미끄러져 있는 종목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오늘 뭐 하여간 영상 보시고도 문자까지 나갔는데도 뭐 편입 비중 뭐 그다지 안 알려주신다면은 굳이 신규 문자 안 나갈게요. 뭐 신규 가입자가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계셔서 신규 가입하신 분들 포트 짜드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럼 다들 그냥 기존 물량 갖고 계신다 생각해서 그렇게 대처하면 되지. 굳이 뭐 사지도 못하는데 뭐 매수사인 내면 뭐 하겠어요. 자, 7월 이후에 기준에서 갭이 오늘 뭐 2차 전지에서 갭이 나오긴 했는데 목표 주가도 좀 그런가요? 응?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차피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 드렸고 신규 매수 사인을 지금 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본 기준 정도에서 차익 실현 이렇게 상한가 기준에 차익 실현 설정 범위 잡아 가십시오. 그렇죠. 좀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기준을 잡아서 LNF도 추가 편입을 할지 아니면은 뭐 차익 실현은 기준을 잡을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뭐 분위기는 하여간에 뭐 방한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하게 뭐 지금 다시금 수익 자랑도 올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간에 전체 포트폴리오만 제가 구성을 잘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방금 그 볼기둥 마스터 올려주신 36만 주가 매수 전략입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하시는 거고, 결론적으로 상한가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냥 헛된 망상이 아니라 보여드렸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군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 지금 시가총액 떠나서 상한가 나온 종목군들 표 작업해서 이렇게 뿌려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표 작업해서 뿌려주는 뭐 불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그 글씨가 조금해서 보이겠냐고. 캐스터분들이 방송에서 쓰는 그 상한가 표 있잖아요. 그걸로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상한가 그 잡아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표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시고, 아, 뭐 멋쟁이네요.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문자는 뭐 이렇게 문자 나가봐야 뭐 차익 실현 글쎄요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자는 인터내셔널도 문자 나갑니다. 문자 나가서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뭐 계속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들은 상한가인데 왜 팔지? 매수자율 저렇게 많은데 왜 팔지?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들은 상한가 풀리면 그때 절반 이상, 그 다음에 2차 차익 실현 범위가 2% 고점에서 밀리면 그러면 얼마? 64,700원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하시면 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재가 66,000원 상한가 10% 비중이죠. 그리고 단기 10%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신규 편입자는 뭐 관망이고, 그리고 최근 이슈 2분기 실적 및 향후 실적 긍정적인 평가. 2분기 실적 발표, 향후 실적 긍정적 평가. 최근 이슈가 뭐 그거죠 뭐. 그리고 포스코 그룹 전체적인 그 강세, 포스코 그룹주 재해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7만 1,000원 뭐 이렇게 7만 2천원, 7만 3천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차익 실현 부분은 손절이 아니죠. 얘는 없죠, 손절은. 그리고 차익 실현 부분은 24일 고점 상한가 얼마? 66,000원 기준 상향된 목표 주가 얼마였어요? 63,000원도 돌파. 그 차익 실현의 기준은 상한가 66,000원 이탈 시도 아니에요. 뭐 언제 뭐 이렇게 계속
눈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유 물량의 50% 차익 실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한가 이탈 시 이탈 후 마이너스 2% 조정 64,700원 이탈 시 보유 물량 100% 차익 실현.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하여간에 인터내셔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평단이 뭐 어마어마하게 낮죠. 우리 입장에서는 요 흐름이 이제 한미반도체처럼 매수 사인을 오늘 개장초부터 강력하게 드렸다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뭐 그들만의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7월 7일까지 우리가 매수 사인 나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인터내셔널 부분을 비중 유지. 포스코 DX는 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추가 강세. 좀 아쉽지만은 따라붙지는 않았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아주 공격적으로 편입을 잡았고, 오늘 절반 물량이 뺏겨졌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터내셔널 쪽에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기준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 매수 신호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8% 7%일 때예요. 보시자고요. 오늘 개장 전에 분명하게 2차 전지를 이렇게까지 넣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넣어놓은 거죠. 2차 전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넣어놨어요. 얘네들이 전부 초강세입니다. 현대차 200만 주 거래량 기준 잡아드렸는데 오늘 33만 주에 지금 거래 없죠. 그럼 얘는 주력주지만 오늘 기준에서는 가격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편입 설정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우하이텍도 지금 현재 2천만 주 기준 잡아놨는데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눌려 있고 만약 플러스더라도 변동이 확장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 세 종목은 이미 250만 주 기준 잡아놓은 포스코 퓨처엠이 이미 130만 주예요. 고점을 넘긴다. 2시에 실적 나오고 고점을 넘긴다면 거래는 더 터집니다. 그리고 오늘 변동이 확장될 수 있죠. 실적이 뭐 예상치 못 미치거나 재료 노출로 인식되거나 하면 또 밑으로도 출렁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개장 초에 우리는 갭 상승이 나왔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따라 붙었고, 그리고 아쉽지만 52만 2천 원 이탈될 때 절반을 정리를 했고, 이수페타시스는 뭐 개별 기준이 잡힌 거죠. 문자까지 나간 게 아니니까 뭐 2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지금 뭐 800만 주인데 아마 10시까지는 기준 거래량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대비 이런 그 전략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유료 회원님들 입장에서 뭐 무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은 요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셔야 돼요. 21년도 9시간짜리 5개 만들어 놓은 거. 요 쿠팡에서 지금도 팔고 있어요. 이걸 다 무료로 드리니까 유료 회원님들은. 그다음에 22년도에 저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25강으로 압축해 드린 거. 요것도 다 쿠팡 티몬에서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달라 그러시면 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고 23년 거는 4시간으로 또 압축해 놨죠. 거래 대금에 대해서만. 요거만 알면 변동성 매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결론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교육자료 유료 회원님들은 무조건 다 받아가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강연회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7분 남아있는데, 요게 강연회가 강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 건 강의의 목적이 아니고, 요 지금 HTS, MTS, HTS는 지난 4월 강연회 이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건 한 번 드리면 평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좀 버겁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MTS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는 만약에 이제 뭐 연장 가입이 안 되거나 하시면은 요 사용을 정지로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한 번 드리면 평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연회 호텔 강연회 할 때만 드리는데 4월 1일에 한 번 드렸고 요번 8월 5일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을 4명 5명의 강사가 30분만 딱 그래서 교육 참여하시게끔 한 다음에 그 30분 기준에 4분 5명의 강사가 4시간 동안 사용 방법, 또
차익 실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걸 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요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활용 방법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잡아드리는 거 기준이 되는데, 일단 오늘 기준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검색기에 이제 처음에는 인터내셔널이 안 떴어요. 왜? 강보합 기준에서 보합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자, 포스코 퓨처엠이 53만 3천 원 공방이 나와요. 잠시만요. 물량을 한번 뺏겼지만은 요 기준에 편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건데, 현재로서는 더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 10%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금으로서는 거래가 일단 수반되고 움직여요. 5분봉에서도 1분봉에서도 거래가 수반됐고, 요 거래량 부분을 요렇게 아까 줄을 거드렸는데, 요 정도 기준에 뭐 대략 5만 주 잡고 3만 5천 주? 그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따라붙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개장초 상황에서는 이제 거래가 갭 상승 이후에 이제 그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다 터뜨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이미 거래대금이 3위이기 때문에 더 터뜨리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고, 요 정도 70% 범위, 그러니까 요 정도의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고점을 넘기면, 지금 뭐 고점 넘겼어요. 넘겼는데 문자 사인은 신규적으로 내지 않고 10%, 그러니까 52만 2천 원의 물량 절반 뺏긴 걸로 하고 10%만 유지하면서 가는 걸로. 거래량은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 나는 비중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 따라붙을 수 있어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10%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따라붙었다, 난 비중이 없어서 따라붙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2번 정도 분할 매수, 혹은 3번, 4번 뭐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평균 단가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노선을 51만 2천 원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저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찍은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 정도의 조정이 될 겁니다. 5% 정도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최고점 대비 5% 수준, 뭐 4%, 5% 요 수준이 51만 원 이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정할 거고, 거래 부분은 사실은 뭐 3만 5천 주 좀 더 터져주면 좋죠.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여서 비중 없으시면 따라붙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거래가 계속 이렇게 주춤거리면 더 이상 못 따라붙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검색기의 기준에서 홀딩스가 60만 2천 원, 그리고 지금 얘도 홀딩스도 고점을 좀 더 넘기려는 흐름 나오고 있고, DX까지도 지금 상한가를 향해서 가요. 신규 문자 오늘 안 낸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겁나서가 아니라, 막말로 인터내셔널 문자 나갔으면 오늘 뭐 10대통 나갔겠죠. 왜 안 내보내요? 지금 종목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몇몇 분들께서만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올려주신 분들은 능동적이시니까 이제 뭐 개별 기준에서도 매매가 원활 하실 거고요. 그리고 2시에 이제 실적 퓨처엠 나오는 기준, 그거 뭐 참조하셔서 변동성 대처하실 거고. 결론적으로 인터내셔널이 이 검색기에 이제 뜬 거는 실적 발표 나오고 긍정적 코멘트 나오고 이렇게 8% 또 7% 여기서 뜬 거란 말이에요. 그죠? 7.48. 그러면 핸드폰 모바일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키셨을 때만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게 7%가 오늘 뭐 개장 초부터 나온 7%인지 아니면 뭐 지금 매수 사인이 여기서 나온 건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뭐 차트도 보시고 하겠지만은 이게 어느 지점에서 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가 수반되고 9시 20분에 거래가 빵 터졌어요. 수반되고 나서 이제 바로 진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거래가 다소 밋밋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빵 터지고 진입 신호가 나오고 재진입 신호가 나올 때가, 이게 이제 7% 수준의 5만 3천 원대, 또 5만 4천 원. 그 5만 4천 원부터 6만 6천 원이면은 12,000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거의 20%? 그 과정 속에 얘는 차익 실현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다고 치면
재편입 신호가 나와요. 그러면 차익 신호하신 분들 재편입 할 수 있지. 만약에 물량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재진입해서 못 들어가죠. 왜? 15% 이상에서 우리 안 따라붙는다 그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요 밑에서의 흐름에 핸드폰 모바일 버전을 보시면 그냥 매수 신호가 계속 떠 있는 거고 10%, 15%, 뭐 16%, 17%에도 계속 떠 있는 거죠. 얘는요. PC 버전에서는 띵동 진입 신호 나왔습니다. 띵동 재진입 신호 나왔습니다. 띵동 차익 실현 신호 나왔습니다. 그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응? 그러고 나서 차트 보시면서 거래가 수반돼서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해서 뭐 주가가 뭐 55,000원이다. 뭐 요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준점 설정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을 병행하실 수 있어야 되고 모바일 버전 갖고 계시면서 이제 뭐 이동 중이나 아니면 뭐 PC를 못 켜시는 상태에서 또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PC를 켤 수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면 PC 버전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15시짜리를 드린다 그랬어요. 15시짜리를. 15시짜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지금 13시 거까지가 장이 절대 안 나쁘다니까 제가 판단할 때 말씀드리지 무지하게 좋은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수가 특히 지금 현재 2627포인트다? 고맙죠. 지수가 지금 막 2800, 3000 가 있으면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2600이면은 글로벌 증시 사상 최대치 고점이고 미국도 31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그 정도면은 우리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럼 주력주 뭐 자동차 IT 쪽 그쪽에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변동이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나올 때에는 편입 기준 설정해서 다 수익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지금 제가 좀 전에 10시 기준에 13시 거를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부터 벌써 수익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냥 이때만 잘라놓은 거의 기준을 잡아도 수익률들이 뭐 만만치 않죠. 포스코 홀딩스도 재편입 설정 범위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만 기준 잡아서 보면 돼요. 요게 조금 모자라요. 오분봉의 거래가 좀 수반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사인을 겁먹어서 안 내냐. 뭐 겁먹고 그럴 일이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PC 버전을 받기 위한 강연회에서의 참석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제 11시 26분인데 12시 전후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그때 녹화를 해드릴게요.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도 전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최악의 경우는 뭐 순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보합에 옮겼는데 걔가 뭐 상한가 나와주면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면 얼마든지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루닉 같은 경우 고점 대비 좀 손실률이 좀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리해서 옮겨가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강연의 부분은 30분이고 이런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연에는 30분 기준에 강사가 4명, 5명이서 MTS, HTS 사용 방법 그런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설정해드리는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일자 거를 제가 다운을 미처 못 받아놨는데 20일자까지 보시면은 뭐 대박이죠. 위에 거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검색기에 튀어나온 뭐 기준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좋은 게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명확하게 PC 버전이. 그래 PC 버전 보는 거고 매도 신호 나오고 또 소리 설정할 수 있고 매도에 대한 소리 설정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 편입, 매도, 뭐 재편입. 근데 15% 이상이니까 뭐 재편입 설정 범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바일 버전 그리고 모바일로 이제 놓고 보셨을 때 종목 7월 3일 날 에코프로 78만 원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캡처한 게 이제 82만 원 고점 넘겨서 캡처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PC 버전으로 보시면 78만 원부터 그리고 120만 원 수준까지. 솔직히 아무도 못 사잖아요. 지금도 우리 방이니까 포스코 그룹주 상한가는 행복해야지.
목요일 금요일 날도 모니터링 해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에코프로만 가는 드러운 장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지저분한 장이야? 이런 종목이 거래대금 2조 5천억씩 터지면서 상한가 가면 땡큐 한 장이지. 예? 마찬가지로 금양 같은 경우 62,800원으로 튀어나와요. 지금 얼마예요? 14만 원? 얼마? 14만 원 넘겼네. 62,800원. 그러니까 검색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요것만 조금만 활용하셔도 응? 성화 혜택 11,500원부터 나와서 상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데 13,700원 공방인데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이 10% 이상을 샀어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포스코 퓨처엠 얼마? 39만 2천 원에 7월 7일 날. 그리고 이제 11일,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포스코 DX 17,000원이 아니라 얘 보시면은 3일 날 나오나? 3일 날, 11일 날 17,000원. 뭐 17,400원 오케이. 지금 얼마에 DX가? 36,000원 100% 이상이죠. 한 달도 안 됐는데. 11일 날 이후의 기준에 11일 날 이렇게 보시면 17,420원. 홀딩스 12일 날 41만 4,500원. 지금 오늘 얼마? 64만 원. 얼마예요? 그러면 50%? 오, 50%? 대박이죠. 응? 포스코 DX 더블, 홀딩스 50% 이상, 퓨처엠 40만 원 이하인데 뭐 40만 원만 기준 잡아도 30% 이상. 응? 야. 그리고 얘 한미반도체 13일 날. 그리고 포스코 DX 22,200원에 또 나와. 한미반도체 얼마예요 지금? 굉장히 크게 미끄러져 있고 두들겨 맞았는데 42,000원대. 제 편입 구간이 요 자락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다 조금 더 위에도 있으시고 또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재편입 이후에.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18일 날짜? 이날 뭐 다들 2차전지 위주로 난리가 났고 포스코 퓨처엠 42만 7천원 오늘 얼마? 53만원대. 19일 날 기준에 에코프로 HN 7만 4천원대 아니죠. 7만 2천원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 그리고 이제 10만원 넘겼었나요? 20일 날은 포스코 DX 또 나오죠. 29,000원 그리고 3만 3,850원 찍었죠 이날. 그러니까 검색기만 있으면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차익 실현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매도의 기준에서의 자동 매매 매도의 기준에서의 자동 매매 기준이 설정이 되고 와 홀딩스가 지금 고점을 또 넘겼네요. 응?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검색기 부분 받아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 무조건 2차 전지 뭐 무조건 몰빵해라 혹은 무조건 사지 마라 그런 전략 듣지 마시고 또 무조건 몰빵해라 하면서 에코프로 종목이 뭐 200만 원 갈 거다 이런 막연한 얘기 듣지 마시고 그리고 기존의 회원님들도 이거 수식 바꿔야 돼요.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1시 이전에 봐야 될 종목이 이렇게 10개씩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거나 돌 던져서 맞는 거 사도 뭐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15시 거를 오픈을 해드리면 1시 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15시 거 보시면 돼. 그잖아요. 그리고 뭐 1시 게 너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종목이 하나뿐이 없어 혹은 없어 아예 그럼 10시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검색기 활용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8월 5일까지 언제 기다려요? 응? 언제 기다려? 결론적으로 빠르게 합류하셔서 수익 가지고 가십시오. 녹화 굉장히 길었는데 이 부분은 뭐 다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다 보겠어? 라이브 방송이니까 다 보시고 뭐 솔직히 뭐 쇠뇌가 된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 쇠뇌가 되시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강도 있는 매수가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4월 달에도 그렇게 해서 포스코 그룹주에서 뭐 엄청난 그때는 포스코 DX가 상한가 왔습니다. 정확히 17일 날 그러한 그 상한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퓨처엠은 하여간에 뭐 어찌 보면 등락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예요. 수익이 나도 자꾸 옆에 거 보다 보니까 왜 에코프로보다 들어올라요부터 해서 수익이 나도. 근데 외부에 보시면 그마저도 2차전지 수익을 아예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묻지마 몰빵해가지고 지금은 기분이 좋은데 겪어봤잖아요. 고점 대비 50%씩 깨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나온다니까. 겪어보셨잖아. 한두 번 겪어봐. 작년 말 올해. 응?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사나이님께서도 비중 올려주셨고, 어휴, 25%, 22%.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만 조금 뭐 우리가 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익 실현 범위만 명확히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내셔널도 오늘 급할 것 같으면 중간에 막 매도 사인 막 냈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대처를 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가 이번 달에만 벌써 성우하이텍, 그리고 이거 초록색으로 좀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파란색을 그다지 안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시장 기준에서는. 그죠? 초록색이 눈에 안 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성우하이텍, ISC, 그리고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HN, 포스코 인터내셔널 11개 중에 5개가 시가총액 1조 이상이에요. 그리고 저 5개 종목에서 실질적인 매수 사인이 강력하게 나간 게 성우하이텍,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력하게 나왔죠. 이번 달 초까지도. 그리고 ISC는 상한가 같지만 검색계만 뜬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도 검색계만 뜨고 개별 기준에서의 수익. 함께 하십시오. 영상 압축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바로 또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